시티즈 스카이라인에는 모드와 에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드는 게임을 말 그대로 게임에서 제한되어 있던 여러가지 게임 코드를 수정해서 가능하게 해주고, 에셋은 기존 건물들의 템플릿을 활용한 새로운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연산 문제로 한 줄 서기가 성행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과 현실적인 주차를 가능하게 해준 모드가 트래픽 매니저라는 모드입니다. 에셋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에 존재하지 않던 이런 한국식 주유소나 GTA5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카지노와 같은 건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모더들과 에셋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모드와 에셋을 스팀 창작 마당을 통해 공유하고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게임의 큰 중심축을 차지했던 스팀 창작 마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 일지에서 보였던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메인 메뉴입니다. 베타 버전이라 확정된 버전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다섯 번째 메뉴를 보면 패러독스 모드라는 카테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 앞서 스팀 창작 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게리모드나 팀 포트리스와 같이 유명한 다른 게임들 또한 이 창작 마당을 통해 모드가 배포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독 한 번으로 모드를 설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스팀 창작 마당은 어디까지나 밸브, 즉 스팀에서 관리하는 서드파티의 개념입니다. 즉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온전히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스팀 창작 마당을 통해 모드와 에셋을 구독하고, 간혹 창작 마당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콘텐츠의 소유권은 패러독스 인터랙티브에 있을지라도 스팀을 통해 한번 경유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시티즈 스카이라인은 2015년 3월 출시한 게임입니다. 과거 EA에서 출시했던 심시티 2013이 실패하고 패러독스의 개발 승인을 허락받아 핀란드의 개발사인 콜로셜 오더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9명이라는 저인력으로 만든 게임이지만 심시티의 흥행 실패 때문이었을까요? 게임 출시 2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가 팔렸고, 출시 후 7년 기준인 2022년 6월에는 1200만 장 이상의 게임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콜로셜 오더에서는 30만 장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치의 3배를 달성하고 소닉 분기점을 가뿐히 넘기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이 게임은 도시건설 게임을 찾고 있던 유저들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고, 죽어있던 모딩 커뮤니티를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게임의 확장팩들의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에셋과 모드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게임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콜로셜 오더는 마지막 확장팩인 호텔 앤 리조트 팩까지 안정적으로 출시하게 되며 시티즈 스카이라인 1의 흥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독스는 게임의 발전과 성공에 기여를 했던 모딩에 대해 아예 차단시키려는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자체는 모딩에 굉장히 수용적인 입장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스팀 창작 마당을 통해 수많은 콘텐츠들을 허용했고, 심지어 이 중 일부는 본 게임에 흡수하여 수용하기도 했죠. 또한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하여 콘텐츠 크리에이터 팩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 팩, 쇼핑몰 팩, 한국 팩 등 많은 콘텐츠 팩이 나올 수 있었죠. 또한 9월에 출시될 인생 시뮬레이션인 라이프 바이 유 또한 모드 크리에이터를 전면에 내세우며 모딩에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쯤 되면 패러독스에서도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스팀 창작 마당을 통해 모드를 배포한 것에 대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든 게임 판매 수익 대부분이 PC 플랫폼, 그 중에서도 스팀을 통한 판매에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게임 개발사, 특히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PC와 같이 여러 멀티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회사들은 게임이 많은 플랫폼에서 균등하게 팔려야 시장 안정성과 유저 확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판매 카피의 대부분은 모딩이 가능한 스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플랫폼의 유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추가 콘텐츠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패러독스가 대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패러독스 모드인데요. 실제로 이 사이트는 패러독스에서 만들었던 유명한 게임인 크루세이더 킹즈, 유로파 시리즈, 스텔라리스 등 많은 게임들에 대한 모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츠 오브 아이언처럼 스팀 창작 마당에 의존도가 높은 게임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팀 창작 마당보다는 패러독스의 자체 모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 보입니다. 현재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1 같은 경우는 모드의 배급이 스팀 창작 마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패러독스 모드라는 이 웹을 통해 연결되게 만들거나 인게임 모딩 사이트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패러독스가 시티즈 스카이라인의 흥행 요소였던 모드와 에셋을 금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판매 실적과 모드 유통 과정의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기 위해 스팀 창작 마당의 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견제하거나 스팀 창작 마당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